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추석이. 추석은 여러모로 우리 민족 여러 갖가지 요소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그런 거죠. 우리 삶 마찬가지고 문학이나 예술 각 분야에 오늘 그 추석을 맞이해서 몇 백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속에 있는 말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골방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꾸 이부하고 이렇게 끈을 닫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녹두리는 저 사람이 방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외부하고 조금 뭔가 좀 선을 닿으려고 하는 갈증이 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요양하면서 어머님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계절이 요즘처럼 이렇게 변한다거나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 예를 들자면 설이나 추석이라든가 뭐 대보름 이런 것이 오면은 5만 가지 과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잠시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고 요즘이 그래요. 특히 추석과 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어머님께서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만 잠을 청하시거나 극심한 선망 현상에 휩싸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시거나 지속적으로 헛소리 할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과연 저 머릿속에는 어떤 세계일까? 확실한 것은 어머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헛소리가 이렇게 장시간 나오는데 그 머릿속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근군이 그 머릿속의 그 의식 흐름을 알아야 제가 거기에 적절히 대처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수년 동안 어머님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식의 세계를 제가 여러 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알지는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본다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야죠,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알 수는 없었고, 다만 확실한 것은 치매와 선망과 우울증 현상의 단서, 그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의 단서는 고독이라는 것, 이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우시거나 헛소리 하시거나 그럴 때 같이 말대꾸 해주고 손을 꽉 잡아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고독이라고 하니까 더 제가 힘들어져요. 예. 왜 그러니 제가 어머님을 고독 속에 방치했던 가장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이미 지나가 버렸고 어머님 몸 상태, 정신과 몸 상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지고 지금 눈도 좀 안 보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 불효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제가 불효자임을 각성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다 보면 피곤하고 외롭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상황을 자초했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저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제 마누라나 제 자식이나 제 형제 자매 모두에게 내가 범인이니까 전혀 그들에게 0.001%라도 서운한 것이 없어요. 오늘 추석 전날입니다. 어머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께서 정말이지 아름답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좋은 나라 가시는 순간까지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잠시 아마 그 각오를 되새겨 봅니다. 또 제가 그 세상하고 공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이야기인데요. 정치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역사, 거창하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역사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어릴 적에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왜 그러냐, 물론 일본은 나쁜 놈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못해서 당한 면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웃 나라하고 친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좀 강했어요. 물론 일본은 아주 싫어했지만 근데 그 성장하게 되면서 일본을 아주 미워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구 꼴통 세력과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지금은 수골들은 일본이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반성하지 않아요. 걔들은. 그들이 이 극동에 저지른 범죄가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성한다 해도 반성할 것이 수천억 가지예요. 날마다 반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100년간은. 그러나 소련이나 독일과 다르게 저것들은 그냥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 지금도 저것들은 침략은 생각도 안 하고 한반도를 침략했다 생각 안 하고 한반도를 근대화 시켜줬다고 이따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좀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나마.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통일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치입니다. 예. 통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통일을 하려면 우리 남북한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외국군이 무슨 광화문 현장에 가서 데모한 것들 봐보세요. 태극기만 드는 것은 인정합니다. 무슨 거기에 일본 국기가 나오고 미국 국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네, 그 말은 위에서 의존 세력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위에서 의존 세력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민족의 원수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일본, 조금 더 나가서는 중국 혹은 소련만 생각하는데 미국처럼 나쁜 놈들이 없어요. 미국이 좋다 하면요 일본도 좋은 놈들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요.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카스라테부터 밀약이 있죠. 그리고 한반도 분할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살인정권과 박정희 살인정권 나아가서 전두환 살인정권을 묵인을 했죠. 나아가서 그 광주 만행을 또 동조를 했죠. 묵인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이나 서울호 사건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죠. 언제? 6.25 때.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와줬다 이 말 하길래 저는 그 사람을 욕했어요. 우리 선생을. 그러나 지금 보니까 철저히 미국은 국익 우선입니다. 국익 우선. 예.
미국이 아무리 인권을 부르짖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을지언정 그들의 국익에 배치되면은 미국의 평화나 인권은 쓰레기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세계사의 모든 국지국지나 인권유린 현상에 미국이 상당히 개입된 부분이 많다. 이것은 미국 국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참전, 미국 국익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내가 왜 미국을 강조하는 거니? 우리 한반도 지금 통일에 미국처럼 걸림돌은 된 나라가 없고 일본처럼 걸림돌은 된 나라가 없어요. 저 작것들 일본, 특히 미국이 일본 가서 사와사와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통일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해가지고 한반도에서 한 어미 한 아비 밑에의 형제간들이 서로 연락도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원수 아닌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비록 생이별하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만 생이별하는 그 형제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점이 옵니다. 이복 형제간도 아니고 한너비 한나비 그 빚덩이 같은 자식들이 수십 년 동안 사상에 얽매여가지고 소련이 망한 지 언젠데 냉전 체제가 허물어진 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사상 노름 때문에 이 7.19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참 저를 괴롭게 만들어요. 이재명 어저께 영장 실질심사 했죠. 대북 선거 뭐라 했죠. 저는 검찰은 날조라고 생각 100% 자신합니다만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민주국이 돈을 건넨 것이 죄라고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영장과 수십 명의 검사가 달려들어서 파헤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뉴스가 각 공영 방송에 탑을 장식한다는 것이 제 사고에는 맞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골방에 묻혀서 저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당선 이후에 뉴스를 단 1초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스라는 게 전부 다 왜곡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 봅니다. 이재명을 향한 윤석열 검찰 저 쓰레기들이 향후에 남은 정권 기간 한 3년 남았나요? 끝끝내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만은 그 기본에는 남북 간의 대결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저 윤석열 수구 꼴통 집단들은. 제 살아생전에 남북한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한 통일로, 다시 말해서 사상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들을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0.0001%도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보안법부터 없애겠어요. 그리고
한 형제간들이 생이별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고, 남북간이 서로 손잡고 통일돼가지고 번영해서 다른 못해도 일본 정도는 왼발 깨끼 발가락으로 누르고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향후에 살면 한 3, 40년 더 살겠는데요. 남은 여생 농사나 지면서 어머님 모시고 농사나 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농사 지면서 이 보안법 철폐 운동에 한 몫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민족이 저기 북한도나 러시아에 계신 우리 한민족, 아울러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우리 한민족, 그분들이 세계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또라이죠? 또라이. 지금이도 제대로 무시 못해가지고 어머니 치매 걸리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한 놈이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건 맞는 말씀이니까. 어릴 적에 친구들 혹시도 그럴 확률은 1%도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는 친구들이 있지, 그래 이렇게 또라이 말하고 있어. 오픈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동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두근거리고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 강심장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하기 어려운데, 또 일면에는 또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보안법을 없애고 민족을 화합하는 그런 마음이 좀이라도 서로가 싹 트면, 내가 또라이 소리를 100번, 1000번 듣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